뭐라고요?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검사해 주세요. 저는 건강하다고요. 환자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는 영국의 한 병원. 심각한 표정의 의사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걱정 가득한 얼굴로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성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얼마 후 이 여성은 멀리 한국에서 발견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가릿 벤입니다. 저는 런던에 살고 있는 작가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창가에 앉아 도시 위로 흐르는 안개를 바라보곤 했어요. 런던이 아직 잠든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참 좋아했어요.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저는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늘 믿어왔어요. 여러 책을 읽고 글을 쓸 때마다 영감을 얻기 위해 많은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 나라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왔어요. 바로 한국이에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는 영화, TV 프로그램, 그리고 대중음악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밝은 불빛, 경쾌한 멜로디, 화려한 쇼로 가득한 곳이라고 상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고전 문학처럼 깊은 역사나 훌륭한 문학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언급했을 때 저는 웃었어요. 한국 드라마? 그냥 지나치게 과장되고 현실성이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요. 재벌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사랑하고 항상 출생의 비밀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 죽은 첫사랑이랑 닮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첫사랑이라며. 그런 나라에서 깊은 이야기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친구들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국 이야기가 나오곤 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대중가수나 유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느꼈어요. 진지한 작가와 예술가는 오랜 역사와 존경받는 전통을 가진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위대한 작가나 사상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의심했어요. 영국의 풍부한 삶을 묘사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완벽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제 몸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평소보다 훨씬 피곤함을 느꼈어요. 어쩌면 어젯밤 글을 너무 늦게까지 쓰느라 그럴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피곤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피곤해졌고 제 몸은 약해졌으며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팔과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처음에는 이 기분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냥 글쓰기와 긴 밤들 때문에 조금 피곤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었어요. 그러나 곧 증상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어느 오후 런던의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서 공원 벤치에 앉아야 했어요. 제 가슴 속에서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얀 벽과 밝은 조명, 그리고 기계들의 조용한 윙윙거림이 저를 더 긴장하게 했지요.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말없이 검사 결과를 들었어요. 제 건강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환자분의 병명은 파킨슨 병이고 초기입니다. 초기라고는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치료법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고 실망감과 두려움이 커졌어요. 매일 제 몸이 좋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제 글쓰기 능력이 영원히 사라지진 않을지 걱정했어요. 멀쩡한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몸이 덜덜 떨려서 글은커녕 컵에 물을 따르기조차 힘들었지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일들도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고요한 밤, 병실에서 누군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 침대에 있던 나이 드신 환자였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먼 곳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그곳의 의사 선생님들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시면서도 환자들을 가족처럼 아껴주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날씨도 좋아서 저 같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밝은 불빛과 대중음악이 넘치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 심각한 병을 치료할 정도로 의학이 발달한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 환자분의 말씀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바로 인터넷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기사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신 장비로 환자를 치료하는 현대적인 병원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기사는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최신식 기계와 약물을 사용해 치료할 뿐만 아니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돌보신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점점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차갑고 서두르는 치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누워있을 때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옆자리 환자분에게 어쩌면 한국이 답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를 기다리는 새로운 시작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속삭였어요. 오랫동안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무시해왔던 제가 건강 문제에 직면하면서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 건강이 곧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변화와 미지의 세계가 두려웠지만 저에게는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밤이 늦어서 옆 침대의 환자분은 이미 드르렁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희망과 치유, 그리고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모험의 새로운 장이 열릴 미래를 상상하며 잠들었어요. 저는 결국 영국을 떠나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병원에서는 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으로 가지 않는지 우려를 표했어요. 옆자리 환자분은 나이가 많으셔서 오락가락 하신다고요. 간호사님은 그 환자분은 본인이 방금 한 말도 기억을 못한다며 절대 믿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한국에 마음이 간다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영국 병원에서는 치료법이 더 이상 없었고요.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동시에 설렘으로 뛰었어요.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제 작은 여행 가방을 챙기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카프를 예쁘게 접어서 넣었고 제 노트북도 함께 챙겼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 대한 꿈과 목표를 몇 줄 적어 놓았어요. 저는 건강해지고 어쩌면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랐어요.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기를요. 비행기 출발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공항에서 제 티켓을 손에 쥐고 큰 알록달록한 출발 안내판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곳을 상상하면서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익숙한 거리와 비 오는 날들을 뒤로 하고 떠나게 되니 한국이 어떨지 참 궁금해졌어요. 사진 속처럼 현대적일까요? 저를 아껴줄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는 공항에 분주하지만 친근한 분위기에 놀랐어요.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눈부시고 좋은지 몸이 절로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건물들, 푸른 공원,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한 분주한 거리를 보았어요. 모든 장면이 새롭고 생기 넘쳤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어요. 직원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음 날
제가 관심을 가졌던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 병원 건물은 현대적이고 밝았으며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복도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병원의 모든 구석구석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여진 간판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한국어도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대기실에서는 부드러운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모두 차분해 보였고 누군가는 책을 읽거나 간호사 선생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부드러운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파킨슨병이 맞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병원은 파킨슨병 완치, 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여 투약 후 1년이면 배드민턴도 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진료 예약을 최대한 빨리 잡아주신 의사 선생님 덕분에 저는 안도했고 눈물이 흐르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병원을 나와서 저는 밖을 걸으며 서울의 거리를 둘러보았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활기차 보였어요. 푸른 나무들이 있는 작은 공원, 간식을 파는 친절한 노점상, 그리고 보도에서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이제 이 여행이 단순히 제 몸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경험임을 느꼈어요. 예전처럼 한국을 가벼운 대중문화의 나라로만 보지 않고 배려와 현대적 아름다움, 그리고 역사의 땅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새로운 설렘을 느꼈어요. 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제 글에 영감을 줄 이야기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활기찬 도시에서 들려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지역 문화를 좀 더 깊이 탐험하고 어쩌면 문학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완벽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벼운 백팩을 메고 희망찬 마음으로 나섰어요. 잠시 후 조용한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벤치들이 고즈넉한 나무 아래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벤치에 앉아 제 노트북을 꺼내어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 예전에 영국에서 읽었던 책들과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그 후 저는 근처의 작은 어학원에서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문학과 관련된 기본 한국어 단어와 구문을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소리와 글자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선생님의 격려 어린 미소 덕분에 금세 자신감을 얻었어요. 몇 문장씩 직접 써보면서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에 점점 더 연결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수업 중 한적한 순간에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제 동료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제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달았어요. 한때 저는 한국을 단지 화려한 대중음악과 네온 불빛의 나라로만 봤었지만 이제 그 너머에 예술, 역사,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이 깃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 개의 새로운 한국어 단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잘못 이해했던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도 함께 얻었어요. 한국은 예술과 역사, 그리고 문학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어요. 모든 문화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때로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제 생각을 노트북에 적었어요. 그날의 경험들을 곱씹으며 제 여정이 이미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의심했던 그 작가가 아니라 풍부한 문화와 문학을 포용하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은 앞으로 펼쳐질 멋진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서울의 작은 서점을 방문했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의 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서점에 들어서자 창문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책 진열대가 보였고 문을 열 때마다 부드러운 종소리가 들렸어요. 내부는 신선한 종이 냄새와 따뜻한 커피 향기가 가득해서 정말 반갑게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조용히 책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으며 한강 작가님의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책들이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속에는 꼭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쪽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젊은 분이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보니 친절한 미소를 지은 서점 직원 민수 씨였어요. 저는 민수 씨께 "저는 한강 작가님의 책을 찾고 있어요.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민수 씨의 눈이 반짝이며 "아, 한강 작가님이요. 저도 한강 작가님의 책을 정말 좋아해요. 꼭 마음에 드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수 씨는 저와 함께 서가를 천천히 걸으며 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서가 앞에 도착하자 민수 씨께서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집어 제게 건네주셨어요. 책 표지는 깔끔하고 우아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저는 책의 부드러운 표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며 깊은 이야기와 감동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 민수 씨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혹시 영국분이신가요? 발음이 영국식이셔서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해리포터 시리즈를 정말 좋아했어요. 영국 문학이 주는 마법 같은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반갑고 놀라웠어요. 그러고 나서 민수 씨께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민수 씨는 카운터 뒤에서 작은 포장을 꺼내어 제게 건네주셨어요. 포장을 열어보니 네잎클로버가 있는 예쁜 책갈피와 함께 필사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민수 씨께서는 "이 필사 노트에 한강 작가님의 책 내용을 따라 써보세요. 한글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작은 선물이 작가님께 영감의 한 조각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선물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민수 씨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선물을 소중히 받았어요. 민수 씨와의 만남은 단순한 서점 방문 이상의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오늘의 그 따뜻한 만남을 잊지 못할 거예요. 민수 씨의 친절한 말 한마디와 정성 어린 선물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문학의 세계를 만나게 된 기쁨을 가슴 깊이 느꼈어요. 그날의 기억은 앞으로 제가 쓸 글에 큰 영감이 될 거라고 믿어요. 창밖으로 내다본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는 생기와 색채가 가득 보였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게 영감을 주어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전통 가옥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며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이는 한국이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다 저는 한적한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신선한 빵과 커피 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선물 받은 노트를 펼쳤어요. 민수 씨의 한마디, 그리고 그 작은 노트는 제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여행 이야기, 두려움,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놀라운 친절에 대해 적었어요. 처음에는 글씨가 조금 불안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써 내려갔어요. 노트에 적힌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제가 성장하고 손에 힘이 생겨 건강도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병원에서 받은 따뜻한 격려와 획기적인 치료법,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친절한 마음 덕분에 저는 건강해지고 있어요.
건강을 잃을 뻔했던 두려움은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저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이 커졌어요. 이 기회를 빌어 한국에서 저를 담당하신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최신 의료 기술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용기를 주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의 의료 기술이 전 세계로 더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전 세계의 파킨슨 환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